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다음 주까지 대비하면서 오늘의 트렌드 종목 함께 알아보시죠. 엠비엔골드 최현웅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종목과 이슈 이야기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벌써부터 CXL 관련된 종목들이 뜨겁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캠트로닉스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유리기판 관련주라서 8월 26일 이후 꾸준히 올라서 14% 수익인데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 우리 삼성, LG, SKC가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게 SKC거든요. 이미 1단계 공장까지 만들어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이 유리기판이 이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이게 이제 뭐 되겠냐, 뭐 좀 오래 걸리지 않겠냐라는 건데 지금 이미 상용화까지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 SKC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SKC 컬 테스트가 이제 고객사하고 컬 테스트 하고 있는데 이 첫 고객사의 컬 테스트가 빠르면 8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루머가 있었거든요. 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루머가 있던 건데 다시 나오는 게 이제 뭐 지금 이미 다른 고객사로 또 어떤 공급을 시작했다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어서 네. 어쨌든 오늘 실적 발표했던 브로드컴도 유리기판을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의 상용화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한 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제 컬 테스트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유리기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있는 캠트로닉스다. 여전히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유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통 반도체가 다시 한번 상승할 때 항상 먼저 앞에서 끌어주는 테마와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CXL이 먼저 갔다라면 뭔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의 주제가 유리기판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뭐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닌데 네. 항상 이제 뭐 소부장이 있고 또 우리 HBM의 다음 타자를 뭐 CXL 뭐 유리기판 그쵸.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게 이 브로드컴을 통해서 AI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가 못 갔던 부분이 중국도 반도체 굴기에 들어가서 이 AI 반도체를 뭐 3배 만들겠다라고 했었고 알리바바 만들겠다고 하니까는 빠졌던 거고요. 또 AI 수요에 대한 좀 의심이 있던 건데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금 ASIC 반도체까지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AI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도 지금 금리 인하까지 맞물려 있어서 반도체의 상승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현동 매니저의 종목 선택에 더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캠트로닉스 일주일 만에 14% 수익이 났고요. 다음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노에서 그 힌트 찾아보고 싶은데요. ABL바이오 저희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터치하고 2차 목표가까지 드렸거든요. 한 달 만에 40%의 수익을 주셨는데 오늘부터 12월까지 이벤트가 정말 많아요. 이번 달 폐암학회부터 뭐 금리 인하 10월, 11월, 12월 내내 제약바이오 학회가 있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9월부터 연말까지 제가 대충 세봐도 한 8개 정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지금 ABL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이 ADC 샌디에이고에서 이중항체 또 전략을 발표하게 되고 이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파킨슨병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이 ABL301 이에 대한 또 기술 이전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 ABL가 40%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 달 동안에 뭐 40% 올라가는 바이오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잠깐 더 무료 방송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 ABL 바이오도 제가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하반기가 반도체가 주도하는 그런 장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금리 인하라는 어떤 톱니바퀴까지 맞물리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오 기업들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정말 뭐 긴 시간에 걸쳐서 40% 수익이 된 게 아니라 공략하고 한 달 채 되지 않아서 40% 수익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더 또 기뻐하시고 더 기대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 주의 마지막인 오늘의 공략주가 더더욱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와 섹터 함께 들여다볼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시장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신 것 같습니다. 간밤 브로드컴의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오픈 AI도 브로드컴으로 간다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최고 아니야? 했는데 오픈 AI는 왜 브로드컴을 선택할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항마를 하겠다고 많이 나섰는데 다 안 됐던 거죠.
중국도 이제 이 그 엔비디아의 AI 칩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과연 그게 될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브로드컴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브로드컴의 이제 이 에이직 반도체 고객은 지금 알려진 세계 기업이 이제 구글, 메타, 중국의 바이트댄스인데 그 외에 4개사가 더 있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 CEO가 한 고객사가 더 나와서 이 100억 달러를 주문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도가 나온 게 오픈 AI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 AI까지도 이 브로드컴을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브로드컴이 시간에서 한 4.6% 올라서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본장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관련된 기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장 지나고 나서 우리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관련 종목들을 제가 볼 때는 오늘까지는 좀 사두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분기 AI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급증했습니다. 일단 매출과 컨센이 각각 1%, 2% 상회해서 사실 컨센보다도 1, 2% 상회했다는 이야기는 서프라이즈긴 합니다만 되게 놀랄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시간에 좀 빠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 컨콜을 통해서 이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래 고객이었던 구글, 메타, 이 바이트댄스 통해서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지금 이 새 고객사를 통해서 이 커스텀 AI, 그러니까 아마도 브로드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은 단어를 듣게 될 텐데 맞춤형 반도체, 네. 커스텀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범용 반도체로서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옷을 치면 기성복 같은 거고요. 이제 이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맞춤 정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 기업에 맞는 그건 에이직 반도체가 뜨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새 고객사를 통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나가고 있다, 그 시장 점유율을 채워 나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제가 볼 때 한 3년, 4년쯤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 GPU 점유율이 한 95%거든요. 근데 브로드컴이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AI를 대표하는 게 또 오픈 AI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픈 AI가 이 브로드컴과 AI 반도체를 양산한다라고 보도가 나왔던 건데 어쨌든 이 새로운 고객까지 추가가 됐고요. 이 오픈 AI라는 그러니까는 정말 이 AI 아버지라는 이 그런 기업까지 브로드컴으로 오면서 그 상징성이 상당히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나머지 4개사는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거기도 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 에이직 반도체를 이제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건데 구글도 지금 에이직을 판다라는 겁니다. 원래 구글은 이 TPU라고 하는 맞아요. 자체 반도체 칩을 갖고 있던 거고요. 그거는 자체로 좀 쓰되 지금까지도 이제 엔비디아 GPU를 구매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갖고 고객사 임대하는 그런 일을 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 TPU라고 하는 이 텐서 프로세스 유닛 이것을 다른 데이터 센터에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이 엔비디아 GPU를 대처하기 위해서 네. AMD도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고 다 만들었던 건데 지금 매출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글의 TPU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이 기능이 좋다 보니까는 다른 기업들에서 이제 좀 문의가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만 쓰려고 만들었던 거 나만 쓰고 있던 건데 네. 이거를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진짜 뭔가 실적과 핵심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내가 GPU 만들어서 그 시장을 차지할 거라고 막 했지만 안 된 건데 네. 구글은 그냥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그 TPU를 너무 성능이 좋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대항마가 브로드컴도 있습니다만은 구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계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글이 그 TPU를 다른 곳에 판매하기 시작한다면은 그 사업 부서는 아마 따로 떼어낼 거고 네. 그 기업 같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했던 건데 실제 그런 판매를 하기로 좀 나온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브로드컴의 실적만으로도 에이직 반도체가 엄청나게 커지겠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슈까지. 구글까지 겹치니까는 네. 정말 이 에이직 반도체가 이제 하나의 좀 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아까 제가 바이오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를 봤을 때 이 에이직 반도체가 원래 작년부터 막 나오면서 이제 브로드컴이 시작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당장 상용화까지 어렵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GPU를 갖다 쓰는데 GPU는 원래는 이 AI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게임용으로 게임부터 그래픽 카드로 영상, 쓰기 네. 위해서 그래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이제 그 학습하는 데 유리하다 보니까는 AI에서 쓰게 된 건데
그걸 전용으로 만든 게 TPU거든요. 그렇죠. AI 전용이죠. 그러니까 GPU는 이 전력 소모가 되게 많아요. 근데 AI 전용으로 만들어진 이런 TPU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도 적고 특정 학습에 있어서 속도가 훨씬 빠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에이지 반도체 뜨는 건데 구글이 판매까지 시작하면서 아마 이 에이지 반도체의 어떤 그 시장 확장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제 우리 기업들에서도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면 펜리스 기업들 또 그다음에 DSP 기업들 이런 기업들 봐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실제 이제 이번 연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펜리스 기업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이 이슈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종목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제주반도체인데요. 저전력 반도체의 최강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도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네. 역시 좀 시장이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전력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적은 반도체고요. 보통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작은 곳에 쓰다 보니까는 작은 전력으로 써야겠죠. 근데 원래 이 저전력 반도체 최강자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입니다. 네. 근데 거기를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저전력 반도체에서 최강자고요.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력을 삼지 않고는 그 니치 마켓에서 이제 그 최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사물 인터넷, 엣지 디바이스 이런 쪽에서 제주 반도체가 이제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물 인터넷이나 이 엣지 디바이스 쪽에서는 지금 다양한 국가를 고객사로 확보해서 뭐 중국, 대만, 유럽, 미국까지 이제 다 나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퀄컴하고 대만의 미디어텍으로부터 이 저전력 인증,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저전력으로 연산한다. 이거를 인증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반도체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에서는 이제 에이직 반도체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저전력 반도체가 더 뜰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저전력에선 최강자가 제주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저전력 반도체가 이제 LPDDR인데 네. 여기 이제 4IC가 붙어 있잖아요. 더 저전력, 그러니까는 더 최신 칩을 개발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번 연초까지 80% 정도 완료가 돼 있던 거고,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던 건데, 실제로 이제 온 디바이스 기술이 이제, 이 A 반도체가 이 온 디바이스 A,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탑재가 되다 보니까는 이 저전력이 필수인 건데, 더 성능이 좋은 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해서 이번 연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펜리스 기업들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실제로 에이직 반도체 상용화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는 쭉 빠져있던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글의 에이직 반도체가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네. 이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 저전력 반도체 기업들도 실제로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오늘 연내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올라서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고, 단순히 이제 기대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바일용 메모리 쪽에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중화권의 본사를 둔 스마트폰 쪽에서 매출 나와주고 있고요. 이 중국 기업 외에도 지금 다른 국가까지 모바일용 드램이 확대가 되면서 실제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면서 앞으로의 큰 성장성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가격 전략 빠르게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보면서 목표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잠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길게 보시면 네, 좁혀보도록 제가 조금 전에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건데요. 이게 상용화가 늦어지면서 좀 내려와 있던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상용을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4,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오늘도 방송 이후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반도체하고 바이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세 분야에서 확실한 대장주만 좀 몇 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오늘 오후 4시부터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부터 바이오 로봇까지 궁금하시다면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